날아다니는 냉장고 자이언 윌리엄스의 홈구장은 스무디킹 센터입니다. 네, 그 스무디킹이 맞습니다. 2014년 스무디킹은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의 경기장 명명권, 즉 경기장 명칭을 정할 수 있는 권리를 480억 원을 들여 획득합니다. 2019년 뉴올리언즈 세인츠 홈구장 슈퍼돔의 명명권이 매물로 나왔을 때는 어느 포르노 사이트가 180억 원의 거액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돈다발을 풀며 경기장 명명권을 확보하려는 건 뉴올리언스만의 일은 아닙니다. 스테이플스 센터, TD 가든, 질레트 스타디움, 그리고 하인즈 필드 등 이미 다른 지역의 경기장 간판에도 기업 이름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번 비욘드 스포츠에서는 기업들이 도대체 왜 천문학적인 비용을 쓰면서 경기장 명명권을 따내려는 건지 알아보았습니다. (1954년) 맥주 제조회사 에나이저 부시는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경기장 스포츠맨즈 파크의 명명권을 구매합니다. 그리고 주력 상품의 이름을 경기장 간판에 내걸 계획이었습니다. 버드와이저 스타디움으로 말이죠. 하지만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맥주 이름으로 경기장을 부르는 건 스포츠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이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결국 버드와이저 스타디움 대신 회사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 부시 스타디움으로 합의하는데요. 에나이저 부시는 재빨리 부시비어를 출시하며 통쾌하게 사무국 뒤통수를 후려칩니다. 동시에 스포츠 역사상 최초로 경기장의 이름을 홍보수단으로 활용한 사례로 기록됩니다. 60년이 훌쩍 지난 지금 경기장 명명권 계약은 기업들의 필수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경기장 소유주와 스포츠 구단에는 쏠쏠한 수익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020년 기준 NBA에서는 메디슨 스퀘어 가든을 제외한 모든 곳이, NFL에서는 경기장 10곳 중 8곳이, NLB에서는 10곳 중 6곳이 기업들과 명명권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럼 잠시 그 대표적인 경기장들을 살펴볼까요? LA 레이커스 홈구장 스테이플스 센터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사무용품 유통기업인 스테이플스와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던 빈스 카터의 홈구장 에어 캐나다 센터는 2019년까지 캐나다 항공사 에어 캐나다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캐나다 소재 은행 스코샤뱅크가 전세계 스포츠 역사상 최고 금액인 7,600억 원을 들여 명명권을 인수하며 현재는 스코샤뱅크 아레나로 불리고 있습니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2019년까지 테크 기업 오라클의 이름을 딴 오라클 아레나를 홈으로 삼았습니다. 2020년부터는 경기장을 옮겨 미국 최대 규모의 은행 JP모건 체이스의 체이스 센터에서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워리어스를 놓친 오라클은 재빨리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계약을 맺고 경기장에 오라클 파크라는 간판을 올렸습니다. 투수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쿠어스 필드는 콜로라도 소재의 세계적인 주류 회사 쿠어스 브루잉 컴퍼니와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피츠버그 스틸러스 구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케첩 하인즈를 만드는 크래프트 하인즈 컴퍼니와 계약을 맺으며 하인즈 필드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는 2002년부터 질레트 스타디움에서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네, 그 면도기 이름이 맞습니다. 리그별 명명권 계약 금액을 보면 NFL이 팀당 연평균 92억 원을 기록하고 NBA가 72억 원, MLB가 60억 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간판에 이름을 올리는 것뿐인데 너무 비싸지 않나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기장 명명권을 보유한 68개의 기업을 분석한 결과 그들의 주가 상승폭은 시장의 성장률을 상당한 차이로 앞선다고 합니다. 1996년부터 2015년까지 S&P 500 지수는 222% 증가했지만 명명권을 보유한 기업의 주가는 580% 상승했습니다. 그럼 명명권을 구매함으로써 기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경기장 이름은 직접 방문해 간판을 올려다보는 관람객뿐만 아니라 TV뉴스, SNS, 신문, 판촉물을 통해 전 세계 스포츠 팬들에게 노출됩니다. 2019년 라스베가스 스타디움과 계약을 맺은 얼리전트 항공은 계약 발표 소식만으로 기업명이 전 세계에 15억 번이나 노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슈퍼볼 광고에 버금가는 수치라고 합니다. 미국 핀테크 기업 소피는 LA 스타디움을 소피 스타디움이라 부르기 위해 20년 4,800억 원이라는 NFL에서 가장 비싼 명명권 계약을 맺습니다.
소피 스타디움은 LA 차저스와 램스 두 NFL 구단의 홈구장인데다 2026년 월드컵, 28년 하계올림픽을 주최할 예정이라 전 세계의 브랜드가 수백억 번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 천문학적 금액이 책정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명명권 효과는 브랜드 충성도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스포츠 팬들 10명 중 3명은 단순히 응원팀과 명명권 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해당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합니다. 응원팀의 연고지에서 시작한 기업이라면 팬들은 더 큰 애착을 가질 텐데요. 실제 명명권 계약의 대부분이 경기장 지역에 본사를 둔 기업과 일어납니다.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의 리틀 시저스 아레나는 그 지역에서 창업한 피자 프랜차이즈 리틀 시저스와 샌프란시스코 49어스의 리바이스 스타디움은 19세기 샌프란시스코 광부들을 위해 작업복을 만들던 리바이스와 댈러스 카우보이스,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AT&T 스타디움과 센터는 텍사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통신사 AT&T와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경기장을 사용하는 팀 그리고 그 지역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브랜드에 묻힐 수 있다는 점인데요. 영국의 바클리스 은행은 브루클린 네츠의 경기장과 연 240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습니다. 바클리스 은행은 전 세계 금융의 중심지라는 뉴욕의 스포츠팀을 후원하면서 월드클래스 은행의 이미지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대의 아이콘 제이지는 바클리스 센터 경영에 참여하면서 그의 압도적인 존재감과 감각적인 이미지를 바클리스 은행에 이식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들은 명명권 계약의 부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명명권 계약을 맺는 기업의 25%는 금융기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들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경기장 이름을 얻어내려는 데는 경기장 소유주와 스포츠구단 대상으로 금융상품을 판매할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경기장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데는 수조억 원의 자금이 필요한데요. 금융기업들은 경기장 명명권 계약서 아래 대출, 보험상품 계약도 함께 껴넣으며 부대이익을 창출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장 내에 ATM기를 설치한다든지 독점으로 제휴카드 계약을 체결하며 쏠쏠한 수수료 수익도 올릴 수 있습니다. 항공사들도 금융기업 못지않게 적극적으로 명명권을 구매합니다. 2019년 얼리전트 항공은 라스베가스 레이더스의 경기장과 연 3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습니다. 얼리전트 항공은 팬들이 레이더스 경기를 보러 올 때 자신의 항공사를 선택하게끔 유도하는 건 물론이고 숙박과 엔터테인먼트 상품을 연계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경기장 명명권이 매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는 건 아닙니다. 간혹 브랜드 평판에 악영향을 끼치기도 하는데요. 2019년 유나이티드 항공은 LA 메모리얼 콜리세움의 명명권을 구매하고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메모리얼 콜리세움으로 이름을 바꾸려고 합니다. 하지만 지은 지 100년이 가까이 됐고 올림픽을 2번이나 치른 유구한 역사와 세계 1차 대전 참전 군인의 넋을 기르는 건물의 의미가 퇴색된다며 지역민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결국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필드 앳 LA 메모리얼 콜리세움이라는 길고도 긴 이름으로 타협하며 지역민들의 화를 달래야 했습니다. 2013년 메르세데스 벤츠 슈퍼돔에서 발생한 경기장 정전 사태는 기술의 완벽함을 자랑하는 벤츠 이미지에 타격을 주었고 최지만 선수의 홈구장인 트로피카나 필드는 메저리그 최악의 경기장으로 꼽히며 후원사의 이미지도 함께 깎아먹었습니다. 2020년은 팬데믹 때문에 경기장 명명권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2019년에 오픈한 손흥민 선수의 홈구장 토트넘 호스터 스타디움은 여전히 경기장 이름의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피닉스 선즈의 경기장 토킹 스틱 리조트 아레나와 마이애미 히트의 경기장 아메리칸 에어라인 아레나는 팬데믹으로 인한 관광사업 부진으로 명명권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2020년 아마존 제프 베조스는 3,600억 원을 들여 시애틀 소재 NHL 경기장 명명권을 구매합니다. 아마존은 탄소 배출량 감축 캠페인인 클라이밋 플리드를 그대로 사용하여 경기장을 클라이밋 플리드 아레나로 부릅니다. 수천억 원의 명명권으로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기업의 경영가치를 드러낸 것입니다. 지난 1월 25일 신세계 이마트는 SK 와이번스 야구단 인수를 발표합니다. 신세계그룹은 온오프라인 통합과 온라인 시장의 확장을 위해 수년 전부터 프로야구단 인수를 타진해왔다고 합니다. 관계자는 야구장에서 다채로운 신세계 경험을 선사하며 팬들을 온라인으로 유입시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밝혔습니다. 온오프라인 접점인 문학구장의 변신이 기대되는 대목인데요. 과연 문학구장의 이름은 어떻게 변할까요?
저는 신세계의 경영 전략과 문학구장이 단체 관람에 최적화된 구장인 점을 고려하여 커넥트 파크 혹은 이음구장과 같은 이름이 떠올랐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신 문학구장의 새 이름은 무엇이었나요? 스포츠, 그 너머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비욘드 스포츠였습니다. 감사합니다.